네, 요즘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그리고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또 경제와 관련된 블로그를 열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이 두 분을 꼽아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꼽아주신 이유 그리고 어떤 분들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요즘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 방송에서도 이 두 이슈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정작 실제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결론을 내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미국 내 현안을 갖고 있는 미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의 견해는 어떨까 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큼 훌륭하신 분인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자의 길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경제 관료의 가는 길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학자와 또 이론을 좀 현실에 적용시켰던 사람이다. 그래서 네. 그런 길이 상당히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잠시 학계에 이게 경험을 보면 버냉키 의장은 잘 아시겠지만은 프린스턴대 교수였었죠. 서머스 같은 경우는 하버드 교수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프린스턴과 서머스의 경제학과의 순위 어떻게 될까 하는 이것도 이제 매년 학과별로 이렇게 순위가 나올 때 상당히 주목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가 조금 좀 순위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의 경험은 버냉키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제너럴 옐런 의장의 전 의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극복했던 이런 당사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지금 바라는 때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소위 신경제 신화를 양출했던 소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공교롭게도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 지금 민주당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남편인 클린턴 이때 당시에 미국 경제가 가장 화려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무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레리 서머스가. 그래서 이제 경제 관료도 통화정책수장 한 사람은 재정정책수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학자별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이건 반드시 이게 좋은 평가는 아니고 좋은 평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미국 내 대표는 3대 경제학자를 이렇게 꼽은다면 물론 이제 학자별로 다 다르겠으나는 평가는 기준별로 대체로 버냉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그리고 폴 크루만 해서 3대 경제학자다 이렇게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레리 서머스와 벤 버냉키 이렇게 전 의장과 재무장관이 사실상 금융위기 해법 놓고 이제는 이제 금융위 해법 놓고 서로 블로그 논쟁이 있어서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이 해법을 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전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블로그를 또 올해 들어서 개설을 하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네. 어떤 논쟁이 있는지 논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뭐든지 이제 정책 처방 논쟁하면 네. 기본적으로 경제 현상부터 이렇게 원인이 정확히 이렇게 진단이 돼야 정책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왜 이렇게 경제정책 처방 놓고 사실상 금융위기 초기 단계 처방과 지금은 출구 전략할 때 양적으로 정책 종료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렇게 할 때 출구 전략할 때 이렇게 서로 처방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배경은 지금의 미국 경제 현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 간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최근에 미국 경제의 상황을 좀 자막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역시 가장 종합적인 지표가 경제 성장률이 되겠죠. 여기 이제 성장률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에 미국의 4분기 성장이 2.1%, 올해 0.6%. 그리고 이제 2분기 성장률이 문제입니다. 2분기 성장률이 3.7%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 수준이 3%를 벗어나서 3.7%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 분기 성장률 놓고 본다면 잠재 수준을 웃돌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완연하게 회복세를 보인다 하는 것을 2분기 성장률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닛 앨런 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입장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위기의 정책 처방이 잘 돼서 지금 미국 경제는 완연하게 회복세를 보였다. 물론 속도에서 좀 불만 사항이 있긴 하지만 완연한 경기 회복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이런 입장에 반해서 레이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성장이 이리저리 높긴 하지만 장기 추세선을 볼 때에는 역시 지금은 미국 경제가 소위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장기 침체를 가는 초입 무렵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해서 그 보는 시각이 똑같은 성장률 가지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 그의 그 정책 처방이라든가 놓고 지금 블로그 논쟁이 벌이는 근본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일단 각각의 의견부터 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텐데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침체론을 들고 나온 만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QE를 더 실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 침체론이란 어떤 건가요? 예, 장기 침체론이 지금도 학계 내에 굉장히 거센 논쟁이 되고 있죠.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사실 물가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장기 침체론과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는 역시 미국의 학계 내에서는 이런 그 장기 침체론이 최대 논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장기 침체론에 여러 가지 영문 표현이 있습니다는 정확히 그 레이 서머스가 얘기하는 이렇게 장기 침체론은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는 secular stagnation이라는 그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스태그네이션도 굉장히 세큘러,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글 명칭으로 하면 구조적인 장기 침체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저도 그렇습니다는 장기 침체론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소 좀 오늘은 좀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 곡선에서 보통 그 나라의 총 공급 곡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S 곡선, 그다음 LM 곡선, IS 곡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총수요를 결정한다 해서 IS 곡선과 LM 곡선을 통해서 소위 총수요 곡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경제학에서 에릭 디맨드와 에그리게이트 서프라이 곡선인데요. 이게 한 나라의 총체적인 공급과 수요를 나타낸다.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부분은 사실 공급, 그 다음에 재정 정책과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의 수요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 나라의 총체적인 공급과 수요 곡선이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으면 그만큼 이제 장기 호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낮을 때는 장기 침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그리고 원자재도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하는 것을 파악해 보면 또 노동 공급도 넘칩니까 안 넘칠까 이렇게 보면 대체로 지금도 노동 공급 문제에서는 저고용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공급 상태가 이렇게 큰 상태고 원자재도 좀 공급 상태 과잉 공급 때문에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가이 떨어지고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또 상품도 이렇게 과잉 상품이다 보니까 이걸 팔기 위해서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 관계에서 소위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 때문에 물가가 아주 낮은 디플레 상황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사실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하는 각도에서 1930년대 엘빈 헬슨이 얘기했던 그 장기 침체론 이 국면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같은 미국 경제의 그 상황을 보고 또 세계 경제를 연결할 때는 사실 물가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국은 장기 침체의 초기 무렵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서머스의 진단이 맞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국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서머스의 주장이 맞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벤 버네키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좀 의견이다라고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축이 지금 너무나 많아서 경제가 좀 다소 둔화되는 걸로 보인다라는 의견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총공급과 총수요 곡선은 하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개별 주체를 이렇게 해서 과잉저축설을 이제 버냉키 회장이 들고 나와서 네. 이 과잉저축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과잉저축에 시달리고 있다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경기 회복되더라도 자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경기 회복되더라도 당초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회복세가 완연하지는 않다. 뚜렷하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근거가 소위 과잉저축설이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축의 역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국민들도 좀 해외 나와서 쓰지 말고 국내에서 쓰십사 하는 것을 이제 경기회복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내수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는 그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시 소비보다 저축이 많으면 과거에는 국내 자본 축적이 없을 때에는 이 저축이 증대돼서 국내 자본 축적이 되면 공급 능력이 확대돼서 수요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세이브업 측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과거에는 저축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뭐든지 공급 과잉 상태에서 오면 저축을 하면 공급이 더 늘린다 하는 차원에서 전략의 역설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쌍둥이는 뭐냐? 미국 내에서는 위기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정도가 체감적으로 크다 보니까 같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위기 이전보다 덜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저축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과거만큼 그렇게 씀씀이가 크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저축의 역설, 전략의 역설이 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같은 막대기에서 세계경제 입장에서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경제도 대부분 다 위기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아시아도 1997년 위기에 시달리고 지금 최근에는 중남미도 뭐 위기에 시달린다 많은 얘기하고 9월 위기설 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기의 그 경험 있는 국가들은 역시 그 외환보호도 일종의 저축적인 차원에서 외환보를 많이 싼다는 얘기입니다. 네. 외환보를 많이 싸면 외환은 지출해야지 소비 성격을 갖고 있어서 세계 경제 회복되는데 자 달러 버려들어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외환보를 싸니까 밖으로는 미국 내 입장에서 보면 밖으로도 이것이 또 하나의 그 과잉 저축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외환위기 것 때문에 사실 그 외환보를 많이 싸서 이렇게 과잉 저축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수출이 해외 이렇게 나가는 속도가 줄어들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더라도 회복되는 속도가 상당히 낮다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쌍둥이 과잉 저축설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만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입장에 보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왜 그러면 최근에 보면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문제 전향적으로 검토할까? 네. 앨런 의장은 최근에 보면 미국의 그 2분기 성장률에서 민간 소비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총생산국 기여도에서. 자, 소비가 좀 증대하고 이 아시아 국가도 어쨌거나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외환보호를 쓰니까 시장 대비든 뭐든 쓰니까 결과적으로 쌍둥이 과잉 저축설이 미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았는데 그게 좀 풀릴 기미를 보인다. 그러면 어떠냐? 금리, 저금리, 제로금리가 아주 비정상이 있다. 이거 빨리 정상화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버냉키에 이어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제넷 옐런도 금리 인상 문제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경기 판단도 자연스럽게 다소 달라질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내놓는 정책 처방은 아예 또 상당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블로그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1차 때와 2차 블로그 논쟁은 분명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때 버냉키 의장과 전 의장과 레이 서머스의 의장 간에 어떠한 그 정책 처방에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네. 이런 점에서는 1차 블로그 논쟁 올해 4월 달에 거세게 국제금리 시장이 일어났는데요. 이때는 금융위기 해법에 대해서 정책 처방이 달랐다 이렇게 네. 발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레이 서머스 같은 경우는 1차 블로그 논쟁 때 사실 금융위기에서 사실 그 버냉키 회장이 취했던 양전황채 제로금리 정책은 사실 거품만 키운다. 거품만 키운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앨런 버냉키식의 소위 통화 정책을 그 잣대로 하는 이런 위기 처방책은 근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이렇게 근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가 뭐 마치 극복될 것처럼 착시한다면 경제 주체들이 위기를 체감해야 그 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회고 기회에서 또 다른 그 이렇게 성장의 동인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요인을 오히려 착시 현상 때문에 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앨런식, 그다음에 버냉키식 통화 정책은 빨리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통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케인즈식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가 난 게 구조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개혁과 구조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4월달 블로그 논쟁은 위기의
위기 처방에 있어서 레리 서머스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에 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저금리 정책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펼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자 또 블로그에 왜 이 기준금리는 낮은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서머스가 이러한 반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반박에 대해서 또 벤 버냉키 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당연히 뭐 본인 자신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사실 옹호하는 이런 얘기를 네.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기 해법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버냉키와 지금의 제닛 옐런은 가장 근본적인 틀이 1990년대에 나왔던 소위 예일 매크로 이코노믹 패러다임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정책은 사실 이렇게 지향하고 통화정책을 이렇게 더 강조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위기 이후에 제로금리와 예를 들면 양적완화 정책을 근거로 놓은 위기 처방책에서 옹호하는 글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정책은 한물 같다, 케인즈전 정책 한물 같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잠시 자막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면 과잉저축 이설에 시달려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윤을 많이 축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금리, 양적완화 달러가 약세되겠죠. 달러 약세되면 미국의 수출을 증대한다. 미국의 수출 증대하면 결과적으로 미국 내 수출에 대한 민간 소비 효과, 증대 효과 때문에 지금 위기 때문에 시스템이 뭉개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정책도 유효하고 통화정책 유효지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으로 처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협적 충격요법으로 한다면 샥 세라피 방식으로 한다면 바로 그때 당시에는 결국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방법뿐이 가장 효율적 방법이 없었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목이 나옵니다는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 지금은 달러 강세를 얘기하지만 지금 달러 약세 정책을 취했던 데는 그 근거니 통화 정책의 제로금리와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하더라도 또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저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한다. 오히려 QE를 더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차 블루그 예. 논쟁에 레이 서머스가 주장했던 시각과는 상당히 좀 외형상 보기에는 그쵸, 상당히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일 수가 예. 있죠.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1차 블로그 논쟁의 시각과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좀 자막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자 너무 성급한 금리 인상은 현 시점에 지금 버냉키 전 회장과 제닛 옐런이 연내 금리 인상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자 지금 시점에서 너무 성급한 금리 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통화 정책이 레리 서머스가 이렇게 반대했던 버냉키 그다음에 앨런식 통화 정책을 인정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것이 미국의 학계에서 레이 서머스 입장이 바뀐 거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지금 많이 불거져 있거든요. 네.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근본이 지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버냉키식 그다음에 앨런의 통화 정책은 이미 시행한 거지 않느냐. 근데 하나도 성장 기반은 개선되지 않았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좀 경제 활력 지표인 이런 물가가 지금 올라오는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근본이 성장 기반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싹이 돋는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서 싹을 잘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성장 기반이 확정되지 않았죠. 네. 여기에 물가마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 된다. 결과적으로 장기 침체의 국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이기 때 그 정책 처방은 잘 못됐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떠냐 성장 기반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마저도 철회가 되면 레이 서머스가 주장했던 장기 침체 시각을 더 구조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너무 성급한 금리 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국면이 1930년대 아까 엘빈 그 장기 침체가 맞물려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를 보일 때 FRB 의장이었던 에클스라는 사람이 너무 성급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결국은 그게 미국 경제 대공황 상태를 갔던
그 대공황이라는 것은 네. 장기 침체의 최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근본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 1930년대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그 제넷 앨런과 그다음에 버냉키 회장의 통화 정책을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렇게 했을 때는 장기 침체 국면이 빨리 온다는 시각에서 1차 블로그 논쟁과 2차 블로그 논쟁 레이 서머스가 정했던 견해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미국의 2대 경제학자들이 펼치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서머스와 버냉키 외에 한 명을 더 말씀을 해주신 것이 3대 경제학자 크루그먼이었거든요. 크루그먼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블로그 논쟁 때 댓글을 달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네,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네.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요? 1차 때 마찬가지고 워낙 중요한 두 학자시기 때문에 버냉키 회장과 레이 서머스는 두 학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견해도 좀 입장을 여러 가지 있죠. 네. 이렇게 워낙 유명한 사람을 댓글을 달면 본인도 이렇게 동반해서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공교롭게도 1차 블로그 논쟁과 2차 블로그 논쟁에 동일하게 크루만 교수가 같이 댓글을 많이 달고 있어요. 댓글을 썼나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이렇게 두 학자가 서로 이렇게 경제 정책의 진단이라든가 처방이 이렇게 서로 다르면 네. 제3자 입장은 하얀것께서는 어떻게 입장을 보이겠습니까? 아예 입장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격이 네.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차마 입장을 못 밝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격이 어느 정도 그 두 사람과 맞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입장을 밝힐 수가 있죠.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동결이냐 금리 인상이냐 네. 인하냐 하면 서로가 아리까리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금리 동결에 손 드세요 금리 인하에 손 드세요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리까리 하면 손을 안 들거든요. 맞아요. 많이들 그러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 저도 경험이 이렇게 보면 아리까리 하면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많이 표명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 양대 국민성에서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냐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또 비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때 가장 본인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뭐냐면 이 sum of set입니다. 이렇게 set 이렇게 요소 이렇게 집합의 요소 중에서 네. sum 좋은 점만 추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sum of set라는 게 합집합 서로가 좋은 점이 합집합이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일단 그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레이 서머스가 주장했던 소위 재정 지출 증대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 해서 이게 재정 적자가 심했을 땐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하버드의 로커프 교수의 그 독트린이거든요. 그래서 폴 크루먼은 오히려 적자일수록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면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적자는 중장기적으로 축소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적자일수록 재정 지출을 증대시켜야 된다 하는 입장이 이 폴 크루먼 입장이다 해서 로커프의 시각에 반대된다 해서 이것을 크루먼 독트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 입장은 재정정책 측은 레이 서머스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재정 정책이 유효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레이 서머스의 입장을 크루먼 교수가 받아들였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건 또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버냉키 회장의 입장을 많이 좀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버냉키 회장과 크루먼 교수 간의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 지금 미국 학교에서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크루먼 교수 같은 인플레 타겟팅이 지금은 2%가 돼 있는데 4%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뭐냐?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죠. 그럼 이 외형상으로 보면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 그럼 지금 시점은 앨런 의장이라든가 그다음 버냉키 회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크루먼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되니까 너무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크루먼 교수 입장에서는 자, 두 가지 얘기를 다 수용해서 sum of set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레이 서머스의 견해 쪽으로 다소 좀 기우는 것이 아닌가. 재정 지출은 재정 정책 유효하고 지출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이 노릴 때 금융 완화 정책을 하니까 지금의 금리를 올려갈 때는 너무 성급하게 금리를 올린다. 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미국의 3대 학자라 하는 버냉키 회장, 레이 서머스, 폴 크루먼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세계적으로 중국의 이렇게 경기 둔화 문제라든가 중국 증시 폭락 문제라든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라든가 저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미국 경제가 성장 기반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만큼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버냉키와 앨런이 연내 가져가 있는 금리 인상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9월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3대 학자 중에서 레이 서머스와 폴 크루만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청자분한테 많은 점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엇갈리고 있는 3대 학자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